그날 밤 나는 이불을 덮은 채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릴 듯 말 듯했다. 등을 맞댄 채 누워 있었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멀게 느껴졌다. 그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나는 알았다. 오늘도 또 그런 시간이 오겠구나. 속으로 짧게 숨을 삼키고 나도 모르게 허벅지를 살짝 움츠렸다. 젖지 않은 몸이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말로 하긴 어려웠다. 남편도 무언가 느꼈는지 아무 말 없이 몸을 뒤로 돌렸다. 둘 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한 대화 하나 없이 몸조차 어색해진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욕망이 식어서가 아니었다. 여자로서의 내 몸이 어느 날부터 점점 불편해졌고 남편의 손길이 부담스러워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내 몸은 점점 내 것이 아니게 되었고 한때는 나를 사랑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반응들이 이제는 고통으로만 다가왔다. 그도 알았을 것이다. 내가 아파한다는 걸. 하지만 그걸 말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되니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대신 회피하는 쪽을 선택했다. 말 대신 침묵, 사랑 대신 의무. 그건 참담한 일이었다. 마주보면 피곤하고 외면하면 서운한 감정 속에 떠밀려 우리는 그렇게 매번 등을 돌렸다. 무언가를 애써 참으면서도 그 참음이 곧 사랑이라는 착각을 했던 시간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진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밤이면 마치 젊은 시절처럼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압박 같은 게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자는 점점 더 불편해진다. 나는 남편의 체온을 느끼는 게 싫지 않았다. 다만 관계라는 단어가 내게는 더 이상 로맨스가 아닌 통증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나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남편이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도망치듯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 그게 더 마음 아팠다. 관계를 거부당했다고 느꼈을 그의 마음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잔인했던 걸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 몸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젖지도 않았고 통증이 밀려왔고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내 자신이 여자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렇게 부부가 같은 침대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넘기는 날들이 늘어났다. 정작 필요한 건 자세한 말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듣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걸 함께 알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했다. 나는 의사도 아니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내 몸이 보내는 신호 하나하나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다. 그걸 설명할 말이 없을 뿐이었다. 통증은 점점 더 잦아졌고 질이 따갑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의 이물감과 건조함이 반복되었다. 남편이 손을 뻗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부터 했다. 겁이 났다. 사랑이 아니라 견뎌야 할 통증이라는 걸 그는 알까? 남편도 나름대로 조심하려 했다. 무뚝뚝하게 굴던 사람이 어느 날은 조용히 내 허리를 감싸 안기도 했다. 그러다 괜찮냐고 묻기도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만 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내 입에서 아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 관계 자체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러니 괜찮다고 늘 그랬듯 말해왔다. 하지만 더는 버틸 수 없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몸이 밀어내는 감각은 나도 두려웠다. 병원에 가는 일조차 망설였다. 창피하다는 감정보다 내 몸이 늙었다는 사실을 진단받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여자로서의 기능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다. 내가 여자로서 끝났다는 말을 듣는 것 같아 그냥 참고 또 참았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나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한 강연 영상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한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며 말하고 있었다.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놀라울 만큼 몸이 편해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오래 머물렀다. 자세를 바꾸면 몸이 달라진다고. 그 단순한 말이 희망처럼 느껴졌다. 나는 결국 용기를 내어 진료실 문을 두드렸다. 제 이름은 김현정입니다. 여성 한의사로 22년째 진료실에서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마주해왔습니다. 나이 들어 성관계를 회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욕구가 줄어서라는 한 줄로 정리될 수 없는 그 말 속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적으로는 질벽이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심리적으로는 반복되는 통증이 관계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여성의 몸은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시도하면 통증은 강한 방어로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여성의 몸이 아직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시도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감정도 함께 다치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다정하게 안아주는데 그 순간부터 아플 것 같아서 몸이 먼저 긴장돼요. 싫은 게 아닌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아프기 싫은 마음 사이에서 매번 혼자 씨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남성분들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밀어내는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혼란스러워하고 한편으로는 나이 들어가는 자신에게도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는데 나중엔 그냥 자신이 없어졌어요. 관계가 끊긴 게 아니라 자신감이 먼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 다녀온 뒤로 표정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이 자세가 편하대라고 먼저 말을 꺼냈다고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다시 만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세 하나가 관계를 바꾼다는 건 단순한 움직임의 변화가 아니라 서로를 다시 향하게 만드는 작은 용기라는 것을요. 노년 여성의 경우 질건조로 인한 마찰이 통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건 자세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벌리고 체중을 받는 방식은 많은 여성들에게 심한 압박과 긴장을 유발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몸을 지탱하기 어렵고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윤활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이럴 땐 측면에서 앉듯이 접근하는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흔히 스푼 자세라고 불리는 형태인데 이 자세는 여성의 하중 부담을 줄이고 남성 입장에서도 속도를 조절하기 쉬워 조루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관계는 시작보다 접근이 중요합니다. 단지 삽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 자체에서 오는 감각과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동작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말 없는 대화지만 몸으로 충분히 전해질 수 있어요. 중년 이후의 성생활은 젊었을 때의 열정이나 자극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작업입니다. 거기엔 시간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질은 폐경 이후 수축되고 얇아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부 자극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청열 윤조탕이라 하여 혀를 보하고 진액을 도와주는 약재들을 씁니다. 여성 호르몬을 직접 다루지 않으면서도 몸 안의 순환을 도와 자연스럽게 윤활을 회복하는 방식이죠. 물론 약재보다 더 먼저 필요한 건 접촉에 대한 공포를 줄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초진 환자분들에게 처음엔 그냥 손만 잡아보세요라고 말합니다. 몸을 쓰는 대화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작은 접촉부터 회복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란 결국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믿음, 내가 아프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밤이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믿음. 자세 하나가 바뀌면 그 믿음이 자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그 장면을 봐왔습니다. 아내가 편안하다고 말하고 남편이 조심스레 속도를 맞추며 서로가 다시 눈을 마주보는 그 장면을요. 그건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외면하거나 회피했던 서로의 감정이 비로소 마주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관계를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괜찮은 척 하느라 자기 몸의 진짜 목소리를 무시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쌓인 통증과 거리감은 말없이도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고 속도를 조절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감정을 다시 꺼내보는 것으로도요. 그렇게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그 밤을 다시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선 그날,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병명 하나 들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내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자세 하나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나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남편을 피하지 않았다. 먼저 말은 못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다. 그도 무언가 눈치챘는지 괜히 식탁을 오래 정리하더니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병원 다녀왔어? 그 한마디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용기 내어 말했다. 다른 자세로 해보면 덜 아플 수도 있대.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민망함과 고마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빛이 오갔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다정했다. 그렇게 그날 밤 우리는 침대 대신 소파에 앉았다. TV도 켜지 않고 불도 조명 하나만 남겨둔 채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기댄 채 등 뒤에서 감싸 안기는 자세로 천천히 서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 보기엔 그저 평범한 부부의 포옹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연결이었다. 긴장하지 않았다. 통증도 없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녹아들었다. 내가 아프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났다.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구나 싶었다. 말하지 않았던 내 감정들이 그날 밤 그의 품 안에서 하나씩 녹아내렸다. 그리고 남편도 조심스레 속도를 늦췄다. 예전 같았으면 성급하게 움직였을 텐데 그는 내 숨소리를 들으며 내 몸의 작은 반응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마치 처음처럼 우리는 서로를 다시 만났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오랜 시간 서로의 품 안에 안겨 있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이마를 맞댄 채 그렇게 숨을 고르며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사랑한다는 말이 꼭 말로만 필요한 건 아니구나.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손을 잡기도 했고 그는 먼저 내 허리에 팔을 두르기도 했다. 자세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내가 몸을 움츠리지 않자 그는 서운해하지 않았고 그가 조급해하지 않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몸이 바뀌니 마음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통증이 먼저였고 그래서 감정은 늘 한 발 늦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먼저 다가왔다. 따뜻함, 안정감, 그리고 믿음. 나는 이제 안다. 여자로서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것뿐이라는 걸. 그리고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태도라는 것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멈추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깊이,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때야 비로소 관계가 다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여전히 나를 예쁘게 느끼진 못한다. 피부도 거칠고 허리도 자주 아프고 거울 속 내 모습은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그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여자로서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걸.
내 몸을 이해하고 그 몸에 맞는 방식을 찾고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남편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냥 잠들기 바빴던 그가 이제는 먼저 내 손을 잡고 잠들고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고 묻는다.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되었고 외로움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때때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TV를 보다가 그냥 서로를 바라보고 웃는다. 관계가 늘 침대 위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진한 관계는 그렇게 마주 앉아 미소 짓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았던 내 몸의 진실, 그리고 감춰왔던 내 감정들. 그 모든 걸 드러냈을 때 그는 등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스레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그 품에서 다시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정말로 사랑을 나눴다고 느꼈다. 그것은 어떤 행위나 동작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로의 마음이 다시 닿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이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